어떤 보면 이제 쭉 노는 거죠. 네. 네, 심지어 다음 학기 시험 볼 때까지도 노는 그런 학생인데요. 그럼 이제 방학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방학 아까 민철 군은 했던 것처럼 이제 기말고사 끝나면 끝나면서부터. 3일 정도 이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좀 놀고 그다음부터 이제 방학 구체적으로 계획 세우는 거에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신에게 맞는 계획을 짜야 된다는 건데요. 민철 같은 경우는 한 문제 푸는 데 걸린 시간을 바탕으로 해서 이 과제를 하는데 걸린 시간을 계산을 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계획 그 주제로 방송했을 때 공부 속도라는 거에서 되게 강조를 그래요, 많이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건데요. 그 마찬가지로 자신한테 맞는 계획을 짜야 되는 거죠. 그냥 무작정 내가 뭐 이번엔 수학 참고서를 뭐 3권을 다 떼겠다. 이건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혼자서 공부를 못 한다는 건데요. 제가 이제 학생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혼자 하겠다는 학생들 중에 90% 이상은 정말 망합니다. 내가 왜 혼자 했을까 막 이러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집에서 내가 혼자 공부를 하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그냥 해야지일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독서실을 친구들 같이 끊어가지고 좀 마음 많은 친구들 있잖아요. 공부하려는 친구들. 그래서 계획을 짠 다음에 서로 공유를 해서 못하면 뭐 예를 들어 너가 오늘 저녁 사기 내기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게끔 장치를 만드는 거죠. 정 안 되면 이제 학원이나 과외 같은 거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네. 진짜 그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 엄마들이 많이 얘기하죠.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뭐 모여가지고 놀 꿈이만 하는 그런 친구 맞아요. 아니에요. 저도 근데 고3 때 너무 공부 집에서는 막 눕고 싶고 TV에서 지금 뭐 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집에서는 공부가 안 돼서 독서실 주로 다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독서실 가서 그렇게 열심히까지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냥 거기 누울 수도 없고 TV도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공부를 하는 그런 거였는데 네. 확실히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집이 딱 이틀 정도는 공부에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이틀이 딱 지나고 나면 유해 물질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일단 TV, 냉장고, 그렇죠? 냉장고 엄마들 왔다 갔다 하는 애들 보면 속이 뒤집어지거든요. 공부만 하려고 그러면 냉장고를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또 화장실 가야 되고. 예, 컴퓨터에 뭐 잡지까지 가장 큰 유해 환경 중에 한 명은 이제 잔소리하는 엄마. 아, 그게 제일 큰 거예요, 사실. 애가 이제 이틀 공부할 때까지는 친환경으로 가다가 이제 애가 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위해 환경이 되는데 아직 공부할 의욕이 뚝 떨어지죠. 그래서 그 딱딱한 의자에 불편한 그 책상이어도 다른 친구들이 공부하고 있는 장소가 가장 공부에는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든 아니면 독서실이든 공공 독서실이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특히 한 고등학생 정도 됐다 그러면 시간대별로 다른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오전에는 수학, 오후에는 뭐 기타 과목, 저녁 때는 영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이 이제 머리를 많이 써야 되니까 오전에 하는 거고 네. 영어가 외울 게 많으니까 저녁 때 했어요. 이렇게 시간대로 나눠서 공부하면 그 공부가 공부를 시작했을 때 그 몰입할 때까지 시간이 좀 짧아집니다. 같은 시간대 공부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공부할 때마다 한 30분에서 1시간씩 지금부터 30분 동안은 얼만큼 하겠다. 이렇게 공부하는 양하고 그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하면 좀 몰입 효과가 있어서 덜 지루할 수 있어요. 네, 너무나 길게 잡지 말고 좀 짧게 예, 짧게요. 네, 자, 강 선생님, 중고등학생들의 방학 공부 전략 또 네 번째 네. 함께 볼까요?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요. 네. 하루는 아침에 결정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아침에 이제 늦잠 자고 이제 일어나죠. 네. 그럼 늦게 이제 아침 먹습니다. 아침 먹고 잠깐 뭐 좀 어영부영 하다 보면 저녁 때도 또 저녁 먹어야 돼요. 맞아요. 저녁 먹고 잠깐 친구 만나러 갔다 오면은 해가 막 질려 그래요. 그럼 하루 다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 하루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MBC의 공부의 자양 프로를 할 때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요. 아이들 방학 때인데 교복을 입혀서 학교를 갔다 오라 그랬어요. 그냥 제 시간에, 일어나야 되는 시간에 맞춰서. 그렇죠. 학기 중에 그 아이들 그 학교 등교 시간에 맞춰가지고 리듬을 똑같이. 네, 그렇죠.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아침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5번째로 계획을 쪼개라는 건데요. 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방을 맞이하게 되면 한 달 정도 되잖아요. 한 달 정말 길어 보입니다. 근데 막상 계약할 때 되면은 한 달이 어디로 갔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어느 때문에 시간처럼 그냥 뻥 하고 사라져 버리잖아요. 다 지나갔네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좀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방학을 한 달 동안 방학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요. 일주일씩 4번 방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쪼개서.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이제 한 다음에 좀 돌이켜보고 이제 다음 방학이 시작된다고 마음을 먹고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 마지막으로 6번째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반성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방학을 정말 완벽하게 보내는 학생은 공신 멘토 중에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죠. 물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주일씩 끊어서 하면은 내가 했던 것 중에 이제 보완할 점들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 반성의 시간을 갖고 그 다음부터 이제 좀 더 알차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강성태 선생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다시 좀 중고등학교로 돌아가서 그렇죠. 더 공부를 하면 훨씬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나도 공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지금도 뭔가 내가 다른 계획을 하나 짜고 있다면 이런 방식대로 그렇죠. 일주일마다 딱딱딱 끊어가지고 하면 실패 확률이 쫙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게요. 선생님이 중고등학생을 주로 위주로 말씀하셔서 그렇죠. 사실 이 계획 중에 제가 특히 눈에 들어오는 건 우선 시간을 제가 얼마든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랑 네. 계획을 쪼개는 거,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 거 이거는 사실 네. 초등학교 때부터 습관을 붙이면 가장 좋아요. 이게 갑자기 되질 않거든요. 그렇죠. 이건 초등학생들한테 아주 훌륭한 전략이에요. 근데 아까 중학교 때부터는 국영수를 방학 때 주로 해야 된다 그랬는데 과목별로는 어떤 그 중점을 둬서 좀 해야 될까요? 방학 동안에는? 제가 간략하게만 네. 좀 학생들이 놓치고 지나가는 점들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국어는 어휘력 기록인데요. 사실 그 언어나 국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어휘력이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학기 중에 공부하는 걸 보면 대충 이제 읽다 보면은 대충 이해가 되는 거 넘어가거든요. 이제 생활에서 쓰는 그런 어휘력 가지고 이제 뭐 대충 이거겠거니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실제로 특히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수능 시험 같은 거 봤을 때 이 어휘의 정확한 뜻을 알아야지